カンバ、ひまり、朝ごはんできたよ。いただきます。 여기 함께 오순도순 아침 식사를 하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믿음직한 맏형 칸바와 차남인 쇼마, 그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 히마리까지. 보기에는 마냥 행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같지만 이 세 남매에게는 슬픈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셋이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동생인 히마리도 병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誠に残念ですが、現代医療の力ではもはやどうにも。妹さんの余命はよくもって数ヶ月、あるいは。そんな。 시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칸바와 쇼마의 입장에선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인 히마리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으니 의사의 선고는 충천벽력과도 같았는데요. 히마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히마리와의 시간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남기려는 칸바와 쇼마. 이 셋은 오늘도 웃는 얼굴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비록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빠들에게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우리의 히마리. 幸せだね。そうだな。ひまりがいて、しょうまがいて、この家があって、そういうの幸せって言うんだよな。 정말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히마리에게 행복한 기억만을 남기기 위해서 쇼마가 만든 특별한 날, 히마리데이입니다. 히마리데이는 하루 종일 히마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히마리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かんちゃん、あの水族館まだペンギンいるかな。 바로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갔었던 수족관에 방문하는 것이었죠.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수족관은 언제나 히마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마리의 소원대로 오랜만에 수족관에 방문하게 된 세 남매. 다 같이 귀여운 펭귄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추억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역시 수족관 하면 기념품이죠. 첫째인 칸바가 전화를 하러 간 사이 쇼마와 히마리는 수족관 내에 있는 기념품 샵에 들르게 됩니다. 펭귄부터 수달까지 각종 귀여운 인형들이 넘쳐나는 기념품 샵. 그렇게 이것저것 둘러보던 히마리는 しょうちゃんはタツノオトシゴね。僕もやるの？そうよ。だって今日は私が女王様でしょ。 이상하게 생긴 펭귄 모자를 머리에 써버립니다. 쇼마는 이상한 모자지만 역시 히마리가 쓰니까 귀엽다면서 호들갑을 조낸 떨어버리는데요. 결국 이번 기념품은 이 펭귄 모자로 결정합니다. 히마리가 가게 밖으로 나가 구경을 하고 있는 사이 포장을 갈겨버리는 우리의 스위스 쇼마. 여동생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오빠의 모습입니다. 결제를 하고 포장을 하는 사이 아까 통화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첫째 칸바가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방금까지 같이 있었던 히마리가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ちゃんと見てねえんだよ。さっきまで一緒だったんだけど。 밖에선 소란스런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아이가 광장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놀란 칸바와 쇼마는 급하게 광장으로 달려가는데요. ひまり。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적중하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히마리가 있었죠.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히마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예전 히마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히마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는 게 신기하다며 언제든 그 순간을 맞이할 각오를 하라 했던 의사. 하지만 쇼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これがひまりの運命だったんだ。苦しまずに、しかも思い出の場所で行けたんだ。むしろ幸せな最後だ。 히마리의 차가워진 몸 앞에서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칸바. 그리고 이것이 히마리의 운명이었다면서 초연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수족관이라는 추억의 장소에서 고통 없이 죽은 게 오히려 행복한 최후라고 말하지만 둘째 쇼마에겐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형이 냉혈한처럼 보일 뿐이었는데요. 바로 형의 멱살을 잡아버리는 쇼마. 왜 하필 죽은 것이 자신의 동생인지, 가족끼리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그런 순수한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지 한탄을 내놓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무런 잘못 없는 동생까지 데려간 이 상황이 운명이라면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칸바와 쇼마가 히마리의 죽음으로 티격태격하던 사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生存戦略。 죽은 줄만 알았던 히마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생존 전략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외치는데요. 아까 수족관에서 구비한 기묘한 펭귄 모자를 쓰고 히마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히마리의 몸에 빙의한 듯한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뱉은 말은 도통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는데요. 喜べ。わらわはこの娘の余命をいささか伸ばしてやることにした。もしこのままこの娘を生かしておきたくば。 일단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히마리의 목숨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히마리를 살려두고 싶다면 라면서 중요한 뒷내용을 말하려는 그 순간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으로 보이는 모자가 벗겨져 버립니다. 모자가 벗겨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같은 히마리로 돌아오는데요. 다시 살아나 눈을 뜬 히마리를 보고 칸바와 쇼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다시 살아난 히마리를 보고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 모자에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으며 히마리에게
히마리에게 빙의된 초자연적인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렇게 요단강에서 반신욕을 하고 돌아온 히마리의 존재는 더더욱 소중해지고 이 세 남매는 다시 돌아온 행복한 일상에 금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히마리가 좋아하는 계란부침도 해먹고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들이었는데요. 가정으로 돌아온 히마리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아침 식사를 보내던 그때 뜬금없이 집에 영문 모를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ナスビかな。にしては大きいんじゃねえか。 안에는 파란색의 무언가가 들어있었는데요.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니 딱딱하기도 하고 가지 같기도 하지만 이게 가지치고는 너무 큰데요. 수상한 택배에 의문을 가진 새 남매였지만 일단 쇼마가 학교에 등교해야 했기 때문에 택배를 한쪽에 두고 집을 나섭니다. 집에서는 칸바가 히마리의 상태를 살피고 쇼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히마리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실감이 나지 않던 쇼마는 신이 부린 변덕이라는 생각을 하며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온갖 잡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학교 시간이 되어버리는데요. 얼른 집에 가서 히마리를 볼 생각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쇼마쿤. 동생을 누구보다 아끼는 게 느껴집니다.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통카드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락커에 두고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은 것 같네요. 쇼마의 집은 학교에서 꽤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걱정을 합니다. キュペンギンキュ僕の定期あれ 옆에 있던 건 바로 펭귄. 아, 개귀엽네. 쇼마에게 전기권을 가져다 준 건 멍청 귀여운 뽀짝하게 생긴 펭귄이었습니다. 아까 집에 온 수상한 택배가 떠오르는 비주얼이었는데요. 펭귄짱은 쇼마가 잊어버린 전기권을 직접 전해주기 위해 쇼마를 따라온 것으로 보였는데 쇼마는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아래를 내려보지만 펭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띠용인 상황. 기묘한 경험을 한 쇼마는 하굣길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요. 근데 사려고 한 양배추가 전부 품절되어 버렸죠. 이런 시무룩해진 쇼마에게 또 말을 거는 이가 있었으니 キュ 그것은 바로 아까 봤던 펭귄짱. 아까 지하철 전기권도 그렇고 이번엔 양배추를 건네줍니다. 근데 쇼마가 사려고 했던 80엔 양배추도 아니고 350엔짜리 양배추였는데요. 뭔가 허술한 것도 귀엽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보고 마트에 나섰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쇼마에게 곤란한 일이 있을 땐 뭐다? 朝僕に 이번엔 우산까지 챙겨주는 우리의 펭귄짱. 나도 펭귄 키우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쇼마는 도대체 이 펭귄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고 옆에 장을 보러 온 이웃 주민에게 이 펭귄은 뭐죠를 시전해보지만 아주머니는 쇼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보아하니 이 펭귄짱은 쇼마에게만 보이는 눈치였는데요. 섬뜩해진 쇼마는 귀신인가 싶어서 우사인 볼트에 빙의하여 펭귄의 피에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드디어 좀 멀어졌나 싶어 뒤를 돌아보지만 아까 그 펭귄은 발을 찰팍거리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쇼마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아니 뒤뚱뒤뚱 쫓아오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저렇게 쫓아오면 무섭기는커녕 귀여워서 뽀짝 안기고 싶을 것 같은데 쇼마는 무서워하는 눈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집에 도착한 쇼마. 드디어 펭귄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해서 기뻐하는데요. 그런 쇼마의 눈앞에는 傘持ってったのに会えなかったのか。会えなかったこれはだからそこに糸をくぐらせるんだキュッキュッキュッ 너무 귀엽습니다. 새남면에 쏙 닮은 3마리의 펭귄이 집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쇼마는 바로 형 칸바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는데요. 칸바는 아까운 택배를 녹였더니 이 펭귄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이 펭귄들은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눈치여서 쇼마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라고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칸바 이 새끼도 이거 쿨한 걸 넘어서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펭귄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지, 어째서 이 집으로 배송된 것인지 칸바와 쇼마는 일단 작전 회의를 여는데요. っていうかおかしいだろこの状況は。だってこいつら俺たち以外には見えない。 生存戦略 또다시 히마리에게 빙의한 초자연적인 존재. 과연 히마리의 죽음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펭귄에 둘러싼 미스테리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펭귄 드럼입니다. 돌아가는 펭귄 드럼은 2011년도에 방영한 애니메이션으로 10년도 더 된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수입하여 정식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도 이 작품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SNS에 올라온 라프텔 광고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여운 1, 2, 3호 펭귄 친구들을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시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작품의 주제가 무거워서 놀랐는데요. 작중 계속해서 운명에 관한 이야기들과 인간은 뭘 위해 태어났는가, 힘들게 매일을 보내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어떤 벌인가 등등 무지성으로 귀여운 penguin을 보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튼 저에게
쌈싸대기 100만 대는 갈겨버릴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부각하는데요. 이게 난해한 연출들이 더해져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더라고요. 제 감상평은 살짝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극호였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이쿠하라 쿠니히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세일러문을 맡았던 감독이기도 하고 원래 연출 스타일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괴하고 전위적인 연출을 많이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그런 연출들이 이 작품과는 오히려 정말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마리가 빙의하면서 변신을 하는 장면은 세일러문을 떠오르게 했고 중간중간 역으로 향하는 장면이나 회상을 하는 장면들도 독특한 연출을 보여주면서 보는 재미를 더했죠. 이러한 독특한 연출이 철학적인 작품의 메시지와 잘 맞물려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호불호도 호불호고 개인적으로 결말이 좀 아쉬웠어서 강력히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펭귄들 진짜 개귀엽습니다. 중간중간 펭귄들이 뻘짓을 많이 하는데요. 보는 내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절로 아빠 미소가 장전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한동안 엄청 빠졌어서 1, 2, 3, 5 펭귄 인형도 헤이지꾸로 샀다니까요. 아무튼 샤프트가 생각나는 독특한 연출, 독특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으신 분들, 철학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돌아가는 펭귄 드라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